맨해튼 말씀해 주셨으니까 책에는 이제 여의도를 월스트리트와 맨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캐피털 힐. 여의도는 일단 먼저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 너무 쉬고 계시니까 질문 드리는데 만약에 국회의사당이 옮겨가면 사실 이제 지방 관련해서도 박진영 평론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데 국회의사당이 올라가면 그쪽 여의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아, 국회를 개방해서. 즉 지금도 개인적으로 국회 담을 없앴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러면 이제 국회에 와서 돌 던지고 이런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비상계엄 해제하기 좋아요, 그러면. 아, 그렇죠. 뭐 저기 다 안 넘어 되니까. 돌 던지면은 작은 돌은 그냥 맞아도 되지 않을까요? 원래 정치인들은 국민들한테 때론 돌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헌법기관이니까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헌법기관이니까 돌 좀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국회 앞에다가 아주 작은 잔잔한 돌들 깔려 있는 현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당들을 저는 만들고 던지는데 유리창이 안 깨질 정도로 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은 거기를 저는 늘 공연과 그리고 토론과 시민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돌 던지고 고성방가 다 불법입니다. 법의 성지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모두 절촉되는. 그래서 저는 김진애 위원장님께 여의도를 지금 보면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반대편에는 이제 금융센터 동과서. 가서 100층 넘게 올라가 있고 높은 초고층 건물이 있고 국회 쪽은 그 고도 제한을 국회 때문에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곳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거 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 안 할래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솔직히 제2분원을 지금 세종시에 만들고는 있으나 실제로 모든 행정 기능이 그 세종시로 간다 하더라도 국회의 기능과 청와대의 기능이 꼭 옮겨가야 하느냐는 저는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수도라는 성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이라는 대학은 좀 달라서 저는 좀 서울은 경제 문화 수도로서의 기능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자. 그리고 대통령만 청와대하고 세종시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게 하고 그리고 한 2달은 서울에 계시고 그다음에 외빈들 오시면 청와대에서 하고 그다음에 통일을 좀 기약하자. 그러면서도 그 대전, 충남, 세종시는 또 충분히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벌써 지지난 해네요. 12월 3일 날 계엄의 밤에 정말 국회가 여의도에 있지 않았더라면 정말 계엄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여의도 국회를요 맨날 이러고 저 못생긴 건물 제가 맨날 이러고 다니거든요. 저렇게 정말 못생긴 건축적으로는 정말 못생긴 건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도움과 앞에 열줄을 설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얹은 거거든요. 앞에다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씌우고. 크죠. 또 오히려 더 크게 정말 못생긴 건물인데 정말 지난 계엄의 밤과 그 탄핵할 동안 국회가 어떻게나 이뻐 보이는지 정말 이 사람의 눈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정말 밤에 응원봉 들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 쫙 불이 켜질 때 24시간 불 켜진 국회 모습이 물론 국회의 이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행정부보다. 그런데 정말 건물은 못생겼는데 하여튼 간에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요새는 근데 이제 만약 진짜 없어진다면 노는 거로 가는 거는 찬성. 근데 국회가 그 대의민주주의 기능이 일부 있어야지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교수님. 예, 그 부분은 뭐 정책은 알아서 내시면 되니까 이제 정책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바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청와대를 옮기고 나니까 청와대가 소중한지를 알게 됐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 그 청와대 옮기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이게 독재 유산이 너무 오래 남아 있는 억지로 만들어진 역사를 빨리 청산해야 되지 않겠냐. 이른바 구중궁궐론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딱 나가 보니까 거기가 땅밟기 대상이 됐을 때 느끼는 어떤 되게 자괴감, 모욕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비로소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비록 독재 시기까지도 포함한 공간이었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공간이었구나. 광화문하고 연결된 공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비록 수도를 이제 제2수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행정기능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쌓여 있는 근 한 60여 년에서 거의 한 100년까지 이르는 그 기간의 역사성을 그대로 없애버리는 게 과연 맞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정치 공간은 광장의 공간은 광화문이었는데 지난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여의도도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담겨 있는 이 여의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 결은 상당히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수도로 옮기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제2의 민주주의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만들고 여전히 일정한 입법 기능들은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 앞에 쭉 KBS로 쭉 이어지는 그 길도 좀 약간은 좀 바꿔서 아예 그 공간이 또 제2의 광화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내면서 뭐 예를 들면 전쟁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는 그 가치처럼 이쪽에 이제 박물관적 기능과 문화공간 기능과 입법의 어떤 부수적 기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져가게 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토록 서울로 돌아와서 서울에 좀 집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방금. 남쪽도 잘 모르죠? 좀 더 크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네. 서울러라고 이제 명명을 또 해주셨고 또 챕터를 할애해서 서울 다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로 한 6가지로 분류하셨나요? 위원장님 서울러라는 표현을 책에 담으면서 썼던 이유. 서울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랑 박진영 평론가는 이제 경상도에서 올라온 묘한 존재거든요. 국내 이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서울로는 뭐라고? 네. 그러니까 저기 오창석은 굴러온 서울로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서울로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울 사람 그랬으면 상당히 솔직히는 부정적인 것도 참 많아요. 깍쟁이, 새침대기, 이기적이고, 맨날 정말 왕재수,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서울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이게 있어요. 일단은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져, 제 몸이. 그 다음에 뭔가가 막 움직임이 생길 거, 내가 막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은. 서울로 그러면 일단부터 러너가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뭔가 탐험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뉴요커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뉴욕이 세계 도시가 됐습니다. 런던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영국의 뭐 좋지는 않지만 제국 혁명이 되고 영국이 제국 정말 도시가 세계 도시가 된 겁니다. 지금 서울러라는 말이 아주 우리가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서울러라는 말을 아주 다양하게 쓰면은 세계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말이 돼요. 그리고 서울도 서울 사람도 서울이 훨씬 더 다른 거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사실 서울로를 상징하는 게 누구냐 하면 사실 룸이라고 생각을 해요. 룸이자 이제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고 또 이런 야망 속에서 평범한 걸 즐기고 그러니까 정말 골든을 부리면서 혼문을 만들면서 한편에서는 김밥하고 순대에 열광하고 3분 라면에 목숨 거는 이런 캐릭터가 우리한테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야심과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좀 뻔뻔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굴러온 서울러들도 네. 서울러처럼 굴고. 그리고 잠깐 여기 와 있는 사람, 뭐 한 달 살이 하거나 외국 사람들도 서울러처럼 굴 수. 그러니까 서울 사람을 이렇게 좀 더 키우고 열 수 있는 이런 단어가 아닌가. 이게 시대적인 코드로 굉장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서울러라는 말을 썼고 많이 유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실러도 있고요. 서촌러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는 남산러예요. 이러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왜 사장 남천동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모릅니다. 남천동이라는 이름을 딱
딱 명칭에다 써서 야, 이 친구들 누구야 이거. 왜냐하면 솔직히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네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이런 프로가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 남천동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려준 겁니다. 이것처럼 서울과 러를 붙임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우리의 품의 크기,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이 큽니다. 아, 네. 교수님이 바라보는 서울러는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이 서울나라는 말이 이제 물론 이제 막 유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이제 부르고 있는 말이 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딱 고르신 건데 이게 영어식으로는 이제 두 개가 경쟁을 했었어요. 서울 라이트하고 서울러하고. 예. 근데 둘 다 어법상 맞는 거거든요. 근데 둘 다 L하고도 맞으니까 이제 되게 괜찮은데 이제는 서울러 쪽으로 이제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 저는 기존의 서울 깍쟁이니 뭐 서울에 사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패권적 서울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러라는 명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에 원래 살던 토박이가 아닌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생긴 현상이 이 명칭화된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을 부르거나 이런 방식이거나 또는 바깥에서 미워하면서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거쳐갔거나 잠시 머물렀거나 또는 살게 된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낸 그 관점이거든요. 전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은 서울이 굳이 패권적 공간이 필요가 없고 와서 머물고 싶은 공간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전 가벼워졌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소식이 보면 뭐 흔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네가 토박이다 아니다가도 엄청 싸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토박이는 다 사대문 안에서인데 저는 이제 응팔 세대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응팔이 보여줬던 서울의 느낌이 전 되게 중요한 강북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강남의 느낌과 현대적으로 결합하면 뭘까? 그랬을 때 전 서울러라는 느낌이 확실히 이제는 좀 패권성도 지워가면서 좋아진 면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진영 평론가님 생각하는 서울러, 서울다움. 저는 옛날부터 그 서울로 비슷한 명칭을 써줬습니다. 네, 뭐라고? 서울내기. 서울내기. 이거 알아듣는 분들은 서울 사람 아니야.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서울내기 담아내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와보니까 익명성이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몰라. 너무 편해. 그 다음 또 개방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에 폐쇄적이지 않고 이제 개방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또 가니까 이게, 뭐라 하면 다원주의? 좋게 말하면 좀 속되게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잡종 강세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섞여가지고 다양함이 폭발해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 됐다. 그리고 또 서울이 좋은 거는 살아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산업화의 한강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역동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 합해보니까요. 화려해서 좋고, 근데 그 화려함 속에 알참이 있더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의 빛과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그늘, 그 중간지대의 은은한 조명, 이런 삶의 모습들이 전부 다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감성적이 됐어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너무 신기하네. 우리 정준희 교수님이 응팔이 하겠는데 저는 응팔도 좋고 응사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박진영 평론가님 나이면 좀 더 내려가야죠, 계속 이렇게. 저는 서울 하면은 제 고향인 부산과 조금 다른 거는 강이 한가운데로 흐른다는 게 진짜 가장 크게 다른 것 같아요. 낙동강 같은 부산의 일부 지역만 지나가기 때문에 전혀 강을 접하지 못하는 반대편이 있거든요. 또 길게 생긴 지형이다 보니까 동과 서가 되게 먼데 서울은 딱 한가운데로 나눠 놓으니까 보통 우리가 배드타운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서울은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 배드타운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국제도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외사산, 덕양산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네, 덕은지구에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강을 볼 때마다 진짜 퇴근하고 한강 볼 때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거기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좀 요즘에 추워서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지막 러닝을 즐기시는 분과 드론 날리시는 분.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기서 핑크색 수상버스 지나갈 때마다 정말 정말 들어서 바로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만 없다면 강이 너무 아름다운 도시. 예, 다른 나라의 흔히 말하는 이제 파리나 이런 강보다 훨씬 더 강폭이 또 넓다 보니까 그 강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훨씬 더 좀 많고 여유로움이 더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서울의 강을 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지금 위원장님 그 캐대언 얘기를 섞어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위원장님 진짜 캐대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전 진짜 제작사 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본인 책 얘기하면서도 캐대언 얘기 많습니다요. 지난번에 위원회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영화 그 유튜버인 거의 없다고 함께 했었는데 거기서도 캐대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직역단 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 근데 네. 정말 제가 캐대헌에 고마운 게요. 뭐 노래만 고마운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캐대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왜냐하면 서울을 그려내거나 대한민국을 그려내는데 그러니까 전혀 컴플렉스가 없어요. 요만큼도 컴플렉스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있는 삶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 애정이 나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매기강 감독 그리고 이재 그 다음에 루미와 그 헌트릭스까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야심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그 감성과 야심이 크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캐대언이 솔직히 뭐 소니가 만들었죠. 소니 픽처스에서 네. 만들었지만 그쪽 자본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만든 사람들의 주축은 사실은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키운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30년 전 제가 이제 한창 할 때는 여기도 건축가분들 많이 와 계시지만 한국성은 무엇인가, 한국다움은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들 싸우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조금만 더 있으면 솔직히 그런 컴플렉스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전통과 세계를 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건축과 도시는 조금 늦습니다만은 그건 다 오세훈 때문이고요. 실제로 캐대언이나 영화나 한류의 문화 차원에서 나오는 이 큰 야심과 자기네들 삶에 대한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르와 문화를 크로스 문화를 해가면서 자기의 상상력을 펼쳐가는 이런 것들은 역량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대언을 딸들에 관하여 쓸 때도 너무 좋고 왜냐하면 그게 여자들이 주인공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캐대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울의 공간들에 오세훈이 만든 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오세훈이 만든 건 저 어벤져스 같은 저런 상업 영화에나 잠깐 나오는 거지. 세빛등등섬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뭐 세빛등등섬 뭐 또 여의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도시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캐대언이 정말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는 지금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 문화가 파고드는 게 이게 막 일종의 그러니까 심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잠깐 관광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드림 이미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구군이 열리고 있어요. 홈문을 우리가 완성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제 구군이 다 하는 줄 알았던 지난 3년이었다가 정말 구군이 다 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지난 1년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 책 아까 앞서 쓴 책 말씀해 주셨는데 책을 이렇게 연달아 두 권이나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쓰셨어요라고 했더니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많아서 아니 3년 동안 솔직히 윤건이를 그 모욕감, 굴욕감을 이기기 위해서 딸들에 관하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의 서울시가 망가져가는 거를 견디기 위해서 이토록 서울을 썼습니다.